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 수복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한 번에 다 심을 수가 없고 해가지고 치료가 좀 길어졌던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과정으로 임플란트 수복이 진행되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제 윗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렇게 송곳니에서 이만큼이 묶여서 씌워져 있고, 또 앞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 씌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씌운 거 밑으로 충치가 다 진행되어 있고 속으로 다 썩고 이미 이제 신경치료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뿌리까지 충치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위턱 같은 경우는 치아를 전부 발치하고 임플란트 7개를 이용해서 12개의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아랫니는 원래 여기도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브릿지가 빠지고 치아 속이 다 썩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치아 2개를 발치하고, 아래는 이쪽에 여기하고 여기 2개의 임플란트. 오른쪽 같은 경우도 브릿지가 있었는데 이미 여긴 다 썩어 있고 얘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으면서 속으로 충치가 진행되어서 브릿지를 제거해서 얘는 그냥 크라운을 하나 따로 씌우고 이 부위와 이 빠진 자리 여기에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아래 12개 위에 12개 총 24개의 치아를 수복해가지고 회복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윗니 같은 경우는 이미 충치도 많이 진행되고,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라서 그런데 실제 치아 사진을 보면 치아 잇몸 부위가 염증도 심하고 많이 빨갛게 부어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나 이런데 앞니 쪽은 뼈가 많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위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금니 부위는 상악동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악동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니의 앞니 쪽은 아무래도 이제 치아가 상실되고 이러다 보면 뼈가 굉장히 흡수가 빨리 일어나고 뼈가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어금니 쪽은 상악동 때문에 골 폭은 괜찮은데 두께는 괜찮으나 수직적으로 뼈가 부족해서 상악동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앞니 쪽은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걸릴 만한 해부학적 구조는 여기가 이제 코가 있는 데인데요. 임플란트가 코를 뚫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앞니 같은 경우는 그 코 있는 데까지 골의 높이는 충분하나 골의 폭이 좁아서 앞니는 수직적으로 높이는 충분해요. 높이는 오케이. 하지만 폭이 안 오케이.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폭은 되게 넓은 경우가 많아요. 어금니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폭은 좋지만 높이가 상악동으로 인해서 안 오케이인 경우가 많아서 어금니는 상악동의 뼈이식, 앞니는 골폭을 보강하기 위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상악동의 뼈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니가 빠졌지만 골폭이 충분해서 앞니 쪽에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상악의 어금니 쪽은 상악동 뼈이식이 필요하고, 앞니 쪽은 수평적인 골폭을 넓히기 위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를 윗니는 발치를 하고, 일단 심을 수 있는 상악동에 안 걸리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일단 4개를 심었어요. 최초의 계획은 상악에 제가 12개의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7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개의 임플란트는 보통 이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아가 앞니 2개, 옆에니 이렇게 있고, 송곳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 하나 더, 그 다음에 큰 어금니, 그리고 원래는 큰 어금니가 하나 더 있어서 총 한쪽에 14개씩의 치아가 있는데, 이것까지 만들려면 양쪽에 임플란트가 2개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2개만 만들자 해서 7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는데, 심는 위치는 양 송곳니 자리, 그 다음에 앞니에 하나 보강하기 위해서 윗니는 이렇게 앞니 쪽에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에 3개를 심고요. 여기 작은 어금니 자리와 큰 어금니 자리에 2개씩 심어서 여기다 3개를 걸어서 브릿지를 만들어서 총 12개의 치아를 수복을 하게 됩니다. 아랫니 같은 경우에 이가 다 빠졌을 때는 아랫니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아래 앞니는 위에 앞니처럼 밖으로 뻗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는 12개의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앞니 하나를 줄여서 송곳니에서 송곳니, 작은 어금니에서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이렇게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12개의 치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금니 자리는 그때 발치하면서 여기는 심을 필요가 없어서 작은 어금니 자리와 큰 어금니 자리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아래는 이제 반대쪽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부담이 되시니까 이날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곳니 자리에는 그날은 못 심었어요. 송곳니 자리 염증도 심하고 그다음 뼈가 많이 결손돼 있어서 일단은 뼈 이식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송곳니 자리는 이때 못했고, 이런 부위는 심으면서 골폭을 보강하기 위한 뼈 이식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부위는 상악동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금니가 빠지고 뼈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어금니 부위는 발치 후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는 치아를 빼고 바로 심는 경우, 치아를 발치하고 2달 정도 기다리는 경우, 발치하고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치하고 바로 심는 거는 주변에 이미 뼈가 충분히 있어서 치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뼈가 충분히 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어서 발치하고 바로 식립을 하게 되고요. 2달을 기다리는 경우는 일단 발치하고 2달을 기다리면 잇몸이 아뭅니다. 잇몸 살이 차오르거든요. 이를 발치하고 구멍이 뽕 뚫리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뽕 뚫리는 게 잇몸 살이 차오르는데 보통 2달이 걸립니다. 그때는 이제 2달 후에는 발치한 자리가 뼈가 다 차는 건 아니고 잇몸 살만 덮여요. 발치하고 바로 심을 수는 있는데 뼈 이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잇몸이 덮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하게 되고요. 4개월 이상 기다리는 케이스는 충분히 아물어야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발치한 직후에 이 상태의 뼈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케이스에서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이제 뼈가 차기 때문에, 뼈가 아물려면 4개월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4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만 이분은 이제 발치하고 3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가 어느 정도 잘 차는 모습이 보였어서 첫날은 이렇게 했고, 일단 3개월을 기다렸다가 나머지 부위에 그때 못 심은 3개의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반대쪽에 그 치아들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던 상황이고요. 이 사진이 이제 그 발치하고 3개월 후에 상악동 쪽에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하면서, 여기도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모습입니다. 추가로 그때 임플란트 심으면서 송곳니 자리도 단단해져 있어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을 할 때는 남아있는 뼈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악동에 이제 뼈 이식을 하면 이식한 뼈가 임플란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 4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임플란트들도 많이 표면 처리도 좋고 4개월 정도 기다렸을 때 진행하는 게 크게 부담이 없어서, 정말 뼈가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기존에 뼈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4개월 후에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추가로 뼈 이식을 진행을 하면서 심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계속 만약 기다릴 수는 없고 이제 임시 치아를 넣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와 같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갈 때는 임시 치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앞니 부위는 뭐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일 거고, 앞니가 뻗은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술의 받침이나 뭐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 치아를 통해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최종 크라운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심었고요. 상악 위 턱 같은 경우에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는 임플란트 3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작은 어금니하고 큰 어금니 부위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12개의 치아를 회복을 했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2개씩을 이렇게 심어서 6번째 치아까지 수복을 해서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치아가 여러 개가 없으면 아무래도 치아 하나가 빠질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사라지는 건데 뭔가 이제 속상한 마음도 드시고
허탈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수복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전의 틀니보다는 당연히 임플란트 자체가 훨씬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죠. 뺐다 꼈다 하지 않아도 되고, 씹는 힘도 훨씬 강하고, 예전에 자연체 쓰는 것처럼 잘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몇 개를 어디에 심어가지고 수복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치과마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수술의 부담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치아 번호가 있다면은 송곳니 3번에서 3번 이 사이에서 3개를 심고 4번 자리와 6번 자리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진행을 하는데, 누군가는 뭐 4, 5, 6을 다 심을 수도 있고요. 4, 5, 6, 7, 4, 5, 6, 7을 다 심어서 위에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뭐 11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치아를 좀 더 분할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편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3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는 경우와 임플란트 3개를 모두 심어서 치아를 만드는 경우, 사용상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동영상도 있었는데요. 뭐 시간과 비용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골폭이 좁거나 임플란트를 다수를 심기에 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거는 정답은 없고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